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유해질 거라 믿는 당신에게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빚더미에 늘 시달리던 아주 가난한 남자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소개해줄 부의 끌어당김의 주인공 밥 프록터입니다. 이 영상을 딱 3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여전히 결핍된 당신을 완벽하게 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밥 프록터가 말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정말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설 노동자는 여전히 빈털터리일까요? 간호사, 교사, 배달기사들은 왜 평균보다 2배로 일하면서도 늘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을 배우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 수입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제가 변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위도 없고 경력도 없고 행운도 없었지만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듯 모을까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의 반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답은 이력서나 근무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하나의 요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파수입니다. 돈의 주파수입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진동합니다. 당신의 몸, 감정, 말, 심지어 생각까지 진동합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금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약 3,200만 원을 벌면서도 약 4,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거울을 보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고달픈가 자문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결핍부채 절망의 진동을 내고 있었고 그에 걸맞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당신도 같은 파장일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얼마나 빚을 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밤엔 정의 요금을 낼 수 있을지 계산하며 잠들고 계신가요? 계속 상황에 반응하고 불을 끄든 문제를 해결하며 무언가를 받자마자 진한 구멍을 메우기 바쁘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은 내 주변이 아닌 내 진동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빚더미 속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풍요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이걸 어떻게 갚지, 대신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이 단순한 초점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겁니다.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진동이 바뀌면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문제 하나만 보였지만 주파수를 바꾸자 돈을 버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람들은 늘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사무실 청소로 돈을 번다고 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존심 따위 없어 나도 청소하지. 단내 사업으로 직접 하기로 했죠. 중고양동이 빗자루 바닥 광택기를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첫 계약은 약 10만원, 다음은 약 45만원. 얼마 지나지 않아 월 수입은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61년이었습니다. 돈은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진동대에 도달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나는 단지 그 주파수에 나를 맞추기만 하면 됐어. 자, 이제 묻고 싶어. 너는 요즘 빚을 더 자주 생각해? 아니면 해답을 떠올려? 결핍을 떠올려? 아니면 번영을 상상해? 최소한만 지불하려 해? 아니면 가능한 한 최대한 벌고 싶어? 아마 넌 말하겠지. 밤낮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도 알아. 나도 바닥에 있었거든. 하지만 바로 그 바닥에서 결심을 해야 해. 왜냐하면 바닥은 오직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습관은 이것이야. 나는 매일 내 목표가 적힌 카드를 읽었어.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2,500만 미국 달러를 원한다고 썼어. 그건 약 3,400만 대한민국 원이야.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조차 몰랐지. 어떻게 그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전혀 감이 안 왔어. 그래도 나는 계속 읽었어. 매번 읽을 때마다 씨앗을 심는 느낌이었지. 그 작은 진동의 변화가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용기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행동이 따라왔어.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너의 진동이니까 과학도 이걸 증명했어.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리고 반복은 뇌 안에 강력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꿔버리지. 그래서 그 카드가 효과가 있는 거야. 뇌가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거든. 지금은 내 말 듣지 말고 생각해봐. 너의 정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방송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는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번영할 거야 라는 파장이 있었어. 아니면 나는 안 돼. 불가능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세상은 내 파장에 응답해. 우주는 내가 입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진동하는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사람들은 말했어요. 돈은 더럽다. 부자는 위험하다. 욕심을 부리면 다 잃는다. 땀 흘려야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들을 역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7살까지는 잠재의식이 방어 없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그 시절 들어온 말들은 의심 없이 진실로 각인되며 지금 당신이 30이든 40이든 50이든 아직도 5살의 믿음을 따르고 있죠. 이 낡은 패러다임은 당신의 인식, 생산성, 창의성, 시간 활용, 그리고 특히 수입 수준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밥책도 읽고 강의도 들었고 정말 바뀌려 노력했어요. 믿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100권의 책을 읽어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도전이 탁칠 때마다 행동은 과거의 틀로 되돌아갑니다. 강견 후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소송을 통해 약 3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평생 그런 돈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2년도 안 되어 모든 돈이 사라졌고 오히려 빚까지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패러다임 때문이죠. 돈은 바뀌었지만 생각은 그대로였어요. 빈곤한 마음은 반드시 새로운 부족함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자전거밖에 못 본 사람에게 고급차를 주면 결국 사고가 나요. 아기가 아닌 준비 부족 때문이죠. 그에겐 감당할 설계도가 없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패러다임은 당신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정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허락하는지도 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는 과분해. 나는 그럴 자격 없어라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걸 봤어요. 그건 겸손이 아닌 자기 파괴입니다. 저도 겪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고 곧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런던의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룰렛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마치 일부러 돈을 날리려는 듯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저는 실패라는 익숙한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성공은 완전히 새로운 자와 정체성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직장이나 도시관계나 전략만 바꿔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당신 안에 작동하는 패러다임이에요.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 패턴부터 관찰해보세요. 항상 같은 지점에서 멈추나요? 늘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나요? 돈을 벌어도 항상 다 써버리나요?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나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은 당신의 깊은 신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꾸는 게 다음 단계예요. 의식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기존의 것을 대체해야 하며 반복, 인내, 경계심이 요구됩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게 모든 변화의 근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선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심으로 믿으세요. 뿌리를 건드리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언제나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뿌리가 바뀌면 열매는 어쩔 수 없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하세요. 바닥까지 가기 전에, 모든 걸 잃기 전에,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막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의 낡은 프로그램이에요. 당신은 선택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물려받았고 이제는 그것을 끝낼 때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고 있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남이 가르쳐준 삶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드디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직접 창조할 건가요? 내가 평생 동안 60년이 넘는 인간 성장. 공부 속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진리는 반복적으로 생각한 것이 곧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감받았을 때 잠깐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생각은 결국 실체가 되기에 한 남자는 나에게 목표를 카드에 적어 매일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를 쓸 때의 감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는 2,500만 원을 원한다라고 썼을 때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내겐 너무 큰 돈이었고 나는 1년에 400만 원을 벌며
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우주선을 사겠다고 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믿을 필요는 없어. 그냥 매일 보고 읽고 외워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당신은 밥 그건 그냥 종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카드 자체에 힘은 없습니다. 힘은 그 카드를 매일 보고 그 목표를 실제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습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습관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반복되는 생각이 몸과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인식하고 목표에 가까운 사람, 아이디어, 상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이고 파동입니다. 우리 뇌에는 상행성 망상활성계라는 구조가 있어 현실을 피터링합니다. 어디에 집중할지 명확히 하면 뇌는 나머지를 무시하고 거기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특정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차가 자꾸 보이는 거죠. 원래 거기 있었지만 이제 당신의 시스템이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은 종이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겸손함 없이 진심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여러 번 읽으면서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보세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고 싶다면 구체적인 액수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매달 1,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쓰는 겁니다.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고 쓰세요.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그 집의 모습과 분위기를 세세히 묘사하세요. 당신의 바람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현실로 끌어오세요. 눈과 몸으로 당신의 목표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만드세요. 반복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듭니다. 매일의 반복은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 틀은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갈등과 상처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35살이었고 최저임금만 겨우 받으며 거울을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와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빈카드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결국 적었습니다. 나는 매달 1,5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에게는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매일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되어 그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은 인생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를 쓰고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립니다. 혹은 며칠 하다 말죠. 그건 씨앗을 심고 나서 곧바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자랍니다. 당신은 계속 물을 줘야 합니다. 지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해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움직이니까요. 당신은 먼저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선택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나요? 왜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시나요? 진짜 바뀌어야 할 건 바로 당신 내부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쓰세요. 미루지 말고 당신의 생존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적으세요. 어쩌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카드를 손에 쥘 때 당신은 단순히 종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사는 사람과 부족함 속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며 태어난 장소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고방식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믿음, 돈과 자격에 대한 생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만두를 지으려는 것과 같죠.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사고방식을 평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 없어. 모두가 성공할 순 없어. 운 좋은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런 말들이 무의식의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수년간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며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적 현실은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면에 혼란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삶 전반에 투영됩니다. 도시를 바꿔도 직업을 바꿔도 친구를 바꿔도 사고방식이 같다면 결과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상이 인생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을 얻게 되어도 몇 년 안에 전부 잃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생이 달라졌지만 내면은 예전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수준으로 당신을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가들이 정점에 올랐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선수 생활 동안 약 480억 원 이상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결핍과 고통의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장원은 늘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작고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제국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학대, 차별,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극복과 풍요 영향력을 선택했고 결국 세상이 그녀에게 응답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저는 성공의 95%는 마음가짐에서 오고 오직 5%만이 전략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최고의 계획,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를 갖고 있어도 스스로를 평범하고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미루고 딴짓하고 핑계를 만들고 처음 마주치는 장애물에서 멈추게 됩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상은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프다는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살 수 있는 삶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내면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자각과 방향, 정신적 구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내면 이미지 개발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쓰고 매일 읽고 상상하며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살아간다면 단순한 습관 이상의 것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이고 당신의 무의식에 이것이 나의 새로운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이 내면에 스며들고 주변 현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예술가이자 작품이고 창조자이자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믿는 존재가 곧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질문하세요. 돈에 대해, 성공에 대해, 자격에 대해 나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생존만 겨우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가? 내면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진정한 번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허용이 바로 승리하는 사고방식의 열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외칠 때 우주는 반응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당신의 좋은 에너지의 흐름이며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타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입니다. 의식적으로 풍요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핍이라는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심든지 아니면 세상이 무작위로 당신 안에 심게되든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씨앗을 심고 행동과 상상 반복으로 그것을 자하게 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그려진 자화상을 바꾸세요. 그것이 유일하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진동하는 존재가 되세요.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성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당신이 끌어들이고 만들어내고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결정합니다. 시각을 바꾸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이제 당신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더 나은 생각, 한 걸음의 의식적인 행동이 새로운 당신을 만듭니다. 그렇게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모여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을 계속하세요. 이 시간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